네, 안녕하세요. 그린월드 ABO 최승원입니다. 저는 아메이 정수기인 이스프링에 대해 오늘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커피나 탄산수, 탄산음료, 녹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진짜 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로는 우리가 몸에 물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미네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렇다면 좋은 물의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스프링의 기능과 기술을 갖춘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 순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물은 태아는 95%, 성인은 70%, 노인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릴수록 물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목마름을 느낀다면 이미 우리 몸속에서 1%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가 부족했을 때 미열이 나고, 8%가 부족했을 때 내분비 기관 기능이 마비되고, 10%가 부족했을 때 혀가 붓고 신장 기능이 멈추고 근육 경련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20%가 부족했을 때는 피부가 갈라지고 내장 기능 상실로 사망하게까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미리 마시는 게 몸에도 좋고 하겠죠? 우리가 물을 마셨을 때 몸에 흡수되는 시간은 혈액은 30초, 뇌는 1분, 피부 조직은 10분, 간, 신장, 심장은 20분 소요됩니다. 그럼 이 물 안에 있는 미네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미네랄은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셀레늄, 아연, 인, 황이 있는데 이런 미네랄들이 인체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원소가 되고 우리 몸의 4%가량 차지하지만 아주 적게 차지하지만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그리고 뼈와 치아의 형성, 호르몬 구성, 체내 전해질 균형 조절 등의 기능을 하며 물과 식품 등 외부에서 섭취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좋은 물의 조건은 용존 산소량이 많은 물인데, 용존 산소량이라 하면 물 안에 산소가 많은 물을 말하고요. 인체에 해로운 유기, 무기 화합물, 미생물, 세균, 박테리아, 잔류연수, 녹, 물때, 침전물 등이 없는 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물속에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 좋은 물이고요. 미네랄이 많으면 물의 맛도 좋고, 그리고 pH 농도가 7에서 8인 약 알칼리수가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 분해를 잘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의 혈액이나 체액의 pH 농도는 7.4 전후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pH 농도도 7.4 전후입니다. 이스프링의 정수기의 물도 pH 7.3에서 7.6의 사이의 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물의 종류는 물과 정수기로 나뉘는데, 물에서는 생수, 약수, 수돗물이 있고, 정수기의 필터 방식으로는 역삼투압 정수기, 중공사막 정수기, 압축 활성탄 필터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생수를 알아볼 건데요. 생수는 우리가 정말 쉽게 편리하게 접할 수 있지만 페트병 생수를 검사했을 때 유해 물질이 많이 검출이 됐고, 그리고 요즘에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위험한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돼서 요즘에 이슈화되고 있죠. 그러면 그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생수에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프리도니아 뉴욕 주립대 연구팀은 에비앙과 네슬레 퓨어라이프, 아쿠아 등 유명 생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인도 등 9개 나라 11개 제조업체 생수 259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조사 대상 가운데 93%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검출된 플라스틱 조각은 페트병을 만들 때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재였고 크기도 다양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생수에 담긴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수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임신했을 때 담배를 피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약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약수는 요즘은 환경도 오염됐고 관리도 잘 되지 않아서 많이 드시지는 않지만 이 자료는 약수물을
검사했는데 여기에 대장균, 뭐 세균이 많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돗물인데요.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염소를 투입해서 소독을 합니다. 근데 이 물이 소독을 했으니까 좋은 물인데 이 물이 녹슨 배관을 통해서 아파트나 빌라에 물탱크에 저장이 되지요. 근데 물탱크의 환경도 어떤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저장되어 있는 물이 우리가 필요하면 수돗물을 틀면 또 녹슨 배관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수돗물에는 염소와 그리고 염소의 부산물인 트리알로메탄, 유기화합물, 중금속, 악취, 미네랄 이 모두 함유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금속 및 조류 독소는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흙탕물을 퍼다가 끓였어요. 그러면은 팔팔 끓여도 그 속에 있는 흙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많이 이슈화되는 인천에서 인천에 이어 부평까지 깔따구라는 유충이 발견됐는데 이거는 사실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인천하고 부평에 발견됐다고 하는데 서울 혹은 지방에는 그렇다면 안 나타날까요?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보였을 때 징그러운데 이렇게 보이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두 마리 있어서 모르고 먹었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는 배탈이 나고 설사하면 끝이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라든가 박테리아를 마셨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면 인식하고 조심하는데 보이지 않는 거에는 관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돗물은 정말 끓여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써야 되는데 어떤 필터의 방식의 정수기를 써야 하냐. 처음에 역삼투압 정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삼투압 정수기의 필터 방식인 멤브레인이 있는데 멤브레인 필터는 우리가 삶을 달걀을 껍질을 깠을 때 거기에 얇은 막이 있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 얇은 막은 구멍이 아주 작잖아요. 그 얇은 막에 기공이 작은 아주 얇은 막에 물을 100%를 흘려보냈을 때 압으로 인해서 80%는 버려지는 물이 낭비되는 물이 되고요. 20%가 쫄쫄쫄쫄 나와서 저수통에 저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단점은 뭐냐면 저수통에 2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버려지는 물이 낭비되는 물이 많고 그리고 그 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압력 펌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TV 방영했던 자료입니다. 역삼투압 기능의 중금속뿐만 아니라 미네랄 영양소도 제거되고 그러니까 나쁜 거 좋은 거 모두 제거된 산성수가 나온다는 거죠. 역삼투압 정수 방식은. 그리고 미네랄이 완벽히 제거된 100% 순수물이라는 거. 미네랄이 부족한 물을 오랫동안 드셨을 때는 뇌졸중 암이 2배, 심장병이 3배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미네랄이 없는 물을 계속 섭취했을 때는 혈액순환 장애와 그리고 장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리고 80년대부터 역삼투압 정수기가 우리나라에 투입됐대요. 공급됐는데 그 이후부터 국내 암 발병률이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역삼투압 정수기를 고발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그 페이지인데 여기에 연구자는 임산부에게 절대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암 환자들의 체액과 피를 검사해 보면 산성인 경우가 많대요. 그럼 우리가 산성수를 계속 마셨을 때 우리 몸의 환경을 산성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중공사막 필터 방식인데요. 중공사막 필터 방식은 실뭉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미네랄은 남아있지만 무기 화학물질, 바이러스를 걸르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이거 역시 저수탱크 때문에 2차 오염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초기 성능은 너무 좋은데 계속 쓰다 보면 요 실 사이에
남아있는 걸러진 세균들이 번식할 수 있어서 그게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축 활성탄 방식입니다. 아까 수돗물에 좋은 거 나쁜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압축 카본 필터를 통과하면 다 걸러지고 미네랄만 남는 필터 방식입니다. 이스프링에 적용된 복합기술 카본 블록 필터, 자외선 램프, 전자 모니터링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축 카본 필터는 듀얼 액션이라고 해서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여과와 흡착인데 여과는 0.2 마이크로미터의 크기를 걸러주고 큰 거는 걸러주고 미네랄을 남겨주죠. 그리고 중금속 같은 거를 흡착하는 기능으로 물 속에 들어있는 몸에 좋은 미네랄을 지켜주고 그 나쁜 140가지의 이상의 유해 성분을 제거하는 압축 카본 필터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99.99% 살균하는 무선 UV 램프가 있는데요. 물을 이렇게 틀면 그때 바로 저 UV 램프가 켜져서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비활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수기 여러 종류의 정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 집집마다 사용하는 양도 틀리고 가족의 수도 틀리잖아요. 두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물을 적게 쓸 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필터를 갈아주는 아주머니가 오신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 필터를 갈을 시기가 아닌데 필터를 갈러 오셨어요. 그러면 낭비일 수 있죠. 어떤 집은 대가족이야. 그러면 필터를 갈아야 할 시기를 지나고 나서 아주머니가 오셔서 가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맞게 필터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스프링은 365일 24시간 제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스마트 칩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1번 전화기 표시가 있는데요. 그림에 전화기 표시는 혹시 이상이 생기면 램프가 깜빡깜빡거리고 위험 표시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2번은 1년 이상 혹은 5,000리터 이상 사용했을 때 필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3번은 나의 필터 카트리지가 얼만큼 남았는지 사용량을 볼 수 있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무선 기술인데요. 물속에 전기가 흐르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선으로 작동이 되는데 물과 전기가 공존하는 정수기의 안전과 위생을 지키기 위해 이스프링에는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아메이의 세계적인 특허 기술 이커플드 테크놀로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에도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교통, 뷰티 디바이스, 첨단과학, 전자제품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우리의 산업 영향력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NSF의 6가지 항목을 인증했는데 NSF 기관은 정수기의 안전성 인증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시험기관으로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공식 지정한 공공보건기관입니다. 아메이에서도 정말 깐깐하게 검사하고 테스트하지만 제3자의 기관에서 인증받은 그래서 여기 NSF 번호가 있죠. 53번에는 각종 유기화합물을 제거해주고 473번은 과불화 화합물. 예를 들어서 코팅 후라이팬에 코팅되어 있는 게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걸러주고 그리고 종이컵에 있는 코팅되어 있는 것도 과불화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42번은 만, 냄새 등 심미적 요인을 제거해주고 401번은 의약품 등 신종 오염물질 15종 감소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55번 B는 박테리아 미생물 등 비활성화해주고 477번은 남조류에서 배출되는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 마이크로시스틴을 처리해주는데 지금은 473번하고 477번이 53번에 합쳐져서 총 4가지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NSF 인증 요거는 아메이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물이 나오는 데까지 다 인증받아서 아메이
본체에 마크 NSF라는 마크가 찍혀서 나옵니다. 다른 타사 정수기에서도 NSF 인증을 받는데 한두 가지를 받으면 스티커를 부착하던가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프링은 직수 방식인데요. 먹는 물, 식수뿐만이 아니라 야채나 과일을 닦은 세탁수로도 쓸 수 있고요. 요리할 수 있는 조리수로도 쓸 수 있게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 사용을 최소화한다는 게 정수기를 물을 먹으려고 틀었을 때만 전력이 공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적게 들고 그리고 아까 역삼톱처럼 버려지는 물이 없기 때문에 수도세도 적게 들고 압력 펌프가 없기 때문에 전력을 더 쓰지 않죠. 그래서 이게 1리터당 계산을 해보면 1리터당 83.28원인데 정수기를 한 번 사면 1년 쓰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아메이 정수기는 처음에 사는 거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쓰거든요. 필터만 1년에 한 번씩 갈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목돈이 든다고 생각해서 비싸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타사 거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5년 정도 썼을 때 비교했을 때 전혀 비싸지 않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타사는 싼 거부터 비싼 거까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별? 근데 아메이 정수기는 돈이 없는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정말 깨끗한 물, 몸에 필요한 물, 몸이 원하는 물을 제공하기 위해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진짜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정수기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요즘처럼 면역이나 바이러스에 되게 민감한 시기이잖아요. 그럴 때 제가 제일 추천해주고 싶고 강력하게 알려주고 싶은 이스프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린월드 에이비어 전미정입니다. 전국에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처럼 좀 이렇게 변수가 많은 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몇 개월 동안 시달렸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지금 계속 장마가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최승원 사장님도 그렇고 천안에서 왔거든요. 천안 아산에서 왔는데 월요일 날 천안 아산은 정말 대단한 물폭탄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침수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막 침수가 되고 그런 난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한 여러 가지 일들이 변수로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통제가 가능한 것에 집중하고 미래를 조금 더 건전하게 설계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년도 마지막 달에 첫 번째 주에 저희가 이렇게 미팅에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우리 탑리더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오늘 업사이클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낙타처럼 또는 사자처럼 어린이처럼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요. 낙타라는 동물은 타이에 의해서 짐을 지는 동물이죠.
그리고 사자라는 동물은 초원의 왕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는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의 의견을 천진난만하게 얘기하는 그런 아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짐을 지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때로는 짐을 당연히 져야 되지만 짐만 지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겠다라고 계획하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론 무거운 짐을 지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좋은 가치를 가지고 사자처럼 산다던가 아니면 꿈을 아무렇게나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어린이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던가 이런 거를 꿈꾸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런 그림, 이런 세 가지를 화두를 가지고서도 얘기할 수 있고 꿈을 잃어버리셨다면, 어린아이 같은 꿈을 잃어버리셨다면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꿈을 다시 한번 찾으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단순히 이 세 가지 단어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순한 세 가지 단어를 메슬로우라는 학자는 인간의 욕구로 5단계의 욕구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사회적인 욕구, 그 위의 욕구는 존경의 욕구고요.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지만 메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를 보면은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림이. 그래서 제일 낮은 생리적 욕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는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작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생리적인 욕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는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한 그런 생활이죠. 그래서 아까 동물로 표현한다면 낙타처럼 짐을 지고 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생리적인 욕구, 먹고 사는 문제만 급급해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그 너머에 존경까지를 받고 싶어 하고 자아실현, 꿈까지를 실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이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삶이 쳇바퀴 안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만 있으면 사실 내가 어릴 때 꿈꿨던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아무 계획 없이 살다 보면 낙타처럼 짐만 지고 살다가 아프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씁쓸하고 슬픈 인생 스토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메이를 하시는 많은 분들은 자아실현, 꿈을 외치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치 상승형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의 5단계를 넘어서 지금 우리는 사실 굉장히 대단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 초고령 장수 사회를 이미 진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오래 살아야 되고 100세나 120세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5단계 욕구까지 생겼다고 해요. 노인들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을까? 노인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를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세상에서 바라보면 옛날의 노인은 60세, 환갑이 넘으면 노인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시대에서는 노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80은 넘어야 노인의 5단계 욕구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38년생이신데 80세까지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 정말 80이 넘어야만 노인의 5단계 욕구를 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나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분들은 어떤 욕구를 갖고 계시냐 보면 의식주가 안정된 일상생활 이런 욕구를 갖고 계시대요. 굉장히 저차원적인 욕구죠. 우리가 생각하는 메슬로우의 생리적인 욕구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욕구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 왜냐하면 오래 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노인들도 사회 일원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굉장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욕구는 활동 영역에서 존재감을 인정받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욕구는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마무리하는 것. 이게 가장 높은 욕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인이기 때문에 인생의 마무리를 가치 있게 마무리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겠죠.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구의 5단계나 노인의 욕구의 5단계나 거의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중에 가장 저차원적인 욕구인 5번째, 4번째 욕구가 다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와도 같은 그런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2달 전에 저희 집에서 이제 찬스 미팅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파트너들이 다 왔을 때 나에게 아메이는 땡땡이다 라는 화두를 줬어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이 나에게 아메이는 이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줬는데 그게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꿈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나에게 아메이는 꿈이다. 그리고 나에게 아메이는 동반자다. 뭐 길게 가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계속 꾸준히 같이 가야 된다라는. 나에게 아메이는 든든한 백이다. 만약에 유산을 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든든한 백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든든한 백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 그 중에서 또 숙제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굉장히 격하게 공감이 됐고 많이 웃었던 내용이고요. 어떤 분은 글을 잘 쓰시는 저희 파트너 중에 한 분은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굉장히 감성적이시죠? 그다음에 얼마나 세상에 제품이 안전한 제품이 없으면 나에게 아메이는 의심 없는 제품이다라고 얘기한 저희 파트너도 있습니다. 성공이다. 또 자기 개발이다. 저도 자기 개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학교 다닐 때만 공부를 하고 학교 다닐 때만 뭔가를 숙지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들면서 더 멋진 삶을 위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멋지게 가치 상향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재정적인 자립도 얘기하셨고 어떤 파트너는 드레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여행, 내 남은 인생의 기회. 내 남은 인생의 기회라고 말씀하셨던 파트너분은 60이 다 되신 분이셨어요. 희망이다. 굉장히 다양한 화두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나에게 아메이는 무엇이다 라는 이 화두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메이를 진행하면서 변화됩니다. 조금씩 저의 지금 모습이 옛날에 제가 아니듯 조금씩 변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제가 만났던 나에게 아메이는 재정적인 자립이었어요. 재정적인 자립이 저한테는 정말 필요했고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전직이 자영업이었는데 그 자영업으로는 60 이후 70, 80 이 나이 때는 일할 수 없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에게는 아메이는 재정적 자립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어요.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자기 개발이 정말 좋다. 아메이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저는 자유를 굉장히 의식하게 됐어요. 내가 너무너무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화두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게 아메이는 나에게 아메이는 업사이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사이클이 뭘까요? 재활용을 얘기하는 건데요. 재활용의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아주 가치 상향형의 부가가치를 내는 업사이클을 아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이 옛날 말로 치면 아나바다 기억나시죠?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지 아나바다 맞죠? 아나바다가 재활용의 화두어였는데 지금은 아나바다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업사이클링과 다운사이클링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업사이클링은 폐기될 수 있는 그런 재활용품이잖아요. 버려지는 재활용품을 기존의 제품보다 가치가 더 높은 새 제품을 만드는 재활용, 그러니까 가치가 상향되는 재활용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하고요. 다운사이클링은 새로운 가치나 이런 것들이 투입되지 않고 그냥 기존의 가치가 점점 하향되는 재활용을 말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버려지는 어떤 것을 가치 상향화하는 그런 업사이클링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업사이클링 하는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버는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한번 알아볼게요. 젊은 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프라이탁,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지지하고 제품을 좋아합니다. 이 프라이탁이라는 브랜드는 스웨덴 브랜드인데요. 1993년에 창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2 청년 프라이탁 형제가 출퇴근을 할 때 가방을 메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할 때 비가 오면 가방 안에 있는 서류나 뭔가가 젖었다는 것을 보고 가방이 물이 새지 않는 가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프라이탁 형제는 그래픽 디자이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감각이 있고 센스가 있는 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렇게 출퇴근을 하면서 도로에 다니는
화물차들, 비가 올 때 화물차들에 물건이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수포를 얹은 거를 보고 저 방수포로 가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프라이탁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방수포나 폐 자동차의 에어백, 그리고 이 끈 같은 경우는, 가방의 끈은 안전벨트를 사용한 거예요. 폐 자동차의 안전벨트,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어쨌든 폐기될 수밖에 없는 폐기물을 가지고 활용했기 때문에 자원을 재활용해서 훨씬 환경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는 깨끗한 원단에 방수포로 만약에 했다면 똑같은 제품이 나오겠죠. 똑같은 컬러에 오염이 하나도 안 되고 스크래치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원단을 가지고 가방을 만들다면 똑같겠죠. 그런데 폐기된 그런 방수포로 만들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는 어떤 오염이 묻어 있고 어느 곳에서는 스크래치도 나 있고, 이런 자연스러운 걸 가지고 디자인적으로 가미를 해서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무나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대단한 업사이클링 기업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기업은 미국 기업인데 로티스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우리가 쉽게 먹고 버리는 페트병 있잖아요. 그 페트병을 활용해서 구두를 만들고 가방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페트병의 근간은 석유예요. 석유로 페트병을 만들죠. 석유 추출물로. 우리가 입고 있는 대부분의 옷도 석유 추출물이 많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다 석유 추출물로 만든 의류죠. 그래서 그 DNA가 같기 때문에 그 페트병, 버려지는 폐기물 페트병을 가지고 그 페트병을 실로 만들어서 색깔을 입혀서 그 실을 가지고 신발을 만들고 가방을 만드는 이런 기업인 거죠. 이 기업도 정말 버려지는 환경 오염 물질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한 멋진 기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솔메이트 삭스라고 하는 이 기업도 미국 기업인데요. 1998년도에 창업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워낙 창업주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양말을 짜서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양말을 손수 실로 짜서 선물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보니까 의류가 요즘에 우리가 뜯어지고 해져서 못 입지는 않잖아요. 유행이 지나고 실증이 나고 이래서 버려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의류 수거함에 가보면 멀쩡한 옷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려지는 의류에서 나오는 실을 뽑아내서 그 뽑아낸 실로 양말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말 색깔이 똑같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것도 실이 한계가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용된 실을 뽑아낸 거니까. 그래서 양쪽 발에 양말이 짝짝입니다. 색깔이 컬러가 달라요. 근데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저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이 기업은 업사이클링을 해서 멋진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폐기물을 재활용했으니까 가격이 싸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땡! 틀렸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어떤 선택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쉬운 선택보다 훨씬 더. 그래서 어려운 과정도 있고요. 아까 프라이탁 같은 경우에 형제들이 방수포를 막 이렇게 만지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 지저분한 방수포를, 폐기물을 갖다가 오염물을 닦아내고, 그리고 쓸 수 있는 부위를 잘라내고, 어디에서는 이런 실을 뽑아낼 때는 봉제선을 다 뜯어야 되고 실을 다 풀러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절대로 전 세계에서 싼 제품이 아닙니다.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환경 제품은 싼 제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의 제품들은 절대 가격이 싸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아메이를 업사이클링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아메이도 마찬가지로 업사이클링이 가능한 소비이기 때문입니다. 아메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생필품 소비를 할 수밖에 없고, 안 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약, 샴푸, 비타민이나 정수기, 공기청정기를 비롯해서 많은 생필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생필품을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생필품은 무조건 써야 되는데, 또 중요한 거는 이 생필품이
파이가 점점 커져 나간다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죠? 그래서 생필품의 파이가 점점 커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익숙한 곳 아니면 내 가까운 곳에 있는 마트, 익숙한 쇼핑몰 이런 데에 가서 쇼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아메이 제품을 전 제품 애용합니다. 전 제품 애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은 일반 마트를 가거나 일반 온라인 쇼핑몰을 가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 가거나 일반 마트를 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가지 않고요. 언니, 엄마, 친구, 동료와 같이 광고를 해가지고 야 거기 세일한데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는 기회란 뭐냐면 소비에 대한 기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개인이 대기업의 회원 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회원 자산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회원 자산을 모으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단순히 어떤 기업의 회원 자산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가치 상향형의 업사이클링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소비는 소비자로만 참여하는 다운사이클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아메이를 몰랐다가 아메이를 안 순간 회원가입을 했어요. 왜 회원가입을 했냐면 반품 규정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자영업을 할 때 저희 가게에 오는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그분의 피부가 너무너무 예뻤어요. 근데 화장품을 저한테 권장해 주셨는데 모르는 화장품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이 다 들어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걸 쓰시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90일 안에 100% 다 환불해 준다는 조건이었어요. 너무너무 획기적이었어요. 자영사업을 했던 저로서는 반품을 해준다는 조건은 정말 일도 손해가 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회원가입을 당장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품을 써보고 이렇게 또 알렸죠. 이렇게 알릴 수 있잖아요. 언니 나랑 거기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마트 가는 것처럼 알렸더니 일반 마트 가는 거랑 다른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그룹 매출을 만들어주고 나에게도 회원 자산이 생기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익숙했던 패턴의 소비와는 다르게 여기는 소비가 커질 수가 있고 파이가 커지는 거죠. 그럼 파이가 커지면 권리가 커지는 거고요. 권리가 커지면 회사에 내 권리에 대한 이익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길청 교수님이 책을 쓰신 게 그 책이죠. 소비자 이윤 청구 소송이라는 책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모두는 내 권리가 커지면 이윤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가 이윤을 청구했기 때문에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예전서부터 처음서부터 소비자에게 이런 이윤을 나눠주고 싶다. 같이 부자 되고 싶다. 윈윈 하고 싶다라는 기업 이념으로 두 분의 창업자가 우리 일개 소비자에게 유통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나눠준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져 나갈 때 우리는 업사이클링 할 수 있다는 거죠. 익숙한 곳에서 소비를 할 경우에 우리는 다운사이클링, 부가가치가 생성되지 않는 소비만 하는 거고요. 그런 거를 아마추어 소비자, 그래서 아마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업사이클링 소비를 내가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엔 부가가치가 늘어가기 때문에 생산적 소비자, 그래서 프로슈머라고 하죠. 요즘은 이 프로슈머라는 단어를 초등학교에서도 배우는 그런 단어로, 옛날 사람들은 못 배웠던 신조어죠. 근데 이미 오래전서부터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단어죠. 프로슈머, 생산적 소비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산적 소비를 할 때 다른 뭐 특별한 걸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같은데 다른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쉽게 제가 지금 소비를 말씀드렸는데 더 쉽게 노래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노래를 시켰는데 들어주지 못하게 굉장히 노래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음치라고 하죠. 그런 분이 있고, 노래를 그냥저냥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노래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노래를 잘하거나 아주 잘하는 사람 중에 또는 잘 못했더라도 그거를 연마하고 돈을 들이고 레슨을 받고 해가지고 실력을 굉장히 출중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못 부르는 게 아니에요. 노래는 다 부를 수 있거든요. 노래를 다 부르는데 결론적으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완성도를 높이느냐 못 높이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완성도를 높인 그 가수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레슨하는 데 썼을 테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노래를 부르는 데 썼을 거예요. 그죠?
소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비도 그냥 대충 소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소비를 예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사이클링, 환경을 생각하고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를 하는 사람이 있고, 현명한 소비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뭔가를 미래적인 가치를 두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소비를 하면서 광고를 하는 프로 소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비를 조금 더 다듬고 가공하고 시간을 들이고 학습하고 이래서 우리가 프로슈머로 전향을 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프로슈머로 소비를 가공하고자 할 때 사실은 세 가지를 굉장히 염두에 두고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회사와 제품과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회사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돼 있고 한 개가 약화되면 다른 두 개도 무너질 수 있을 그런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정확하게 다 알아보셔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회사를 설명드려 보면 1959년도에 창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미 60년이 넘었습니다. 그 긴 역사를 갖고 있다라는 건 많은 것을 포함하죠. 그 안에. 그래서 역사가 길다라는 건 뭐 안정성, 그리고 견실함, 견고함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입증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제품에 대한 거건 회사에 대한 거건 역사가 오래됐다는 건 입증이 이미 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또 이 기업은 굉장히 재미있게도 네 가지 그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 우선주의, 그리고 소비자 우선주의, 품질 우선주의, 직거래 방식을 경영 철학으로 갖고 있습니다. 경영 정책으로. 우선 환경 우선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기업은 개인 기업으로 유엔으로부터 환경 프로그램 상을 받은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으로부터 환경 프로그램 상을 받았다. 자세히는 몰라도 유엔에서 준 어떤 환경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기업이다라고 받았다는 건 환경 제품을 만드는 되게 좋은 환경 기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당장에 환경 운동가는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제품 하나 선택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업사이클링 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준다면 그것도 우리가 일종의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 운동의 시작인 거고요. 내가 쓰는 비닐팩 하나 좀 안 쓰고 플라스틱을 조금 덜 쓰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장바구니를 갖고 다닌다면, 이런 거를 하나 선택하는 것서부터 사실은 환경에 한 표를 던지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은 태어날 때부터 환경을 우선주의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제품을 생산할 때는 LCA라는 정책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영향평가제인데요. 제품이 개발되고, 그리고 그 제품이 생산이 되고, 소비자가 제품을 쓰고, 그리고 그 제품이 다 쓴 다음에 폐기될 때까지 전 생애를 걸쳐서 만약에 환경에 위배되는 게 있다면, 그렇다면 나 그 물건 안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이 회사예요. 굉장히 어렵게 제품을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 제품이 좋다, 환경 제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우선주의. 소비자 우선주의는 제가 회원가입한 거 그 이후로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0% 만족보증제도, 그 제도로 소비자를 우선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변심, 소비자의 만족, 그러니까 제품의 불량이나 제품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까지도 헤아려주는 그런 만족보증 제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1도 손해나지 않을 플랜이라는 거예요. 제품을 썼을 때. 그리고 품질 우선주의.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그 잡지고요. 과학 잡지인데 거기에 특허 심의 기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심의를 했을 때 아메이가 연구력에서 2위를 받았어요. 네. 그런 자료를 보시면 와, 연구력 대단하다. 그러면은 반추해 볼 수 있겠죠. 연구력이 대단한 기업의 제품, 품질 어떨까요? 굉장히 좋겠죠. 품질이 좋겠죠. 그런 것들을 표방하기 때문에 품질 우선주의라고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유통의 채널을
중간에 누굴 두질 않았어요. 그래서 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랑 직거래할 거야 라는 약속을 처음부터 이제까지 계속 지켜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방식으로 사실 우리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거는 유통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품을 말씀드리면 아메이 회사는 생산 회사입니다. 공장이죠.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공장, 직접 생산을 합니다. 뉴트릴라이트, 정말 전 세계인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더블엑스, 대단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유로모니터에서 이미 뉴트릴라이트의 이런 제품군들은 유기농 농법으로 직접 재배해서 직접 만드는 비타민 회사로는 유일하다라고 명명할 정도로 대단한 회사예요. 비타민 같다? 아니다. 비타민 다르다. 다 다르다. 뉴트라이트 더블엑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품입니다. 아티스트리는 전 세계 탑5 안에 들어가는 그런 브랜드고요. 그리고 이 브랜드는 국내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를 메인 스폰서링하는 그런 멋진 브랜드고, 스킨케어 브랜드에서는 프리미엄급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오래 하신 분들은 피부가 점점 동안으로 예뻐져 가시죠. 색조를 많이 하지 않아도 예쁜 피부. 그런 우아하게 늙어가는 나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 아티스트이고 뉴트릴라이트일 수 있죠. 안티에이징에 관계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메이 홈은 만약에 우리 남편이 넥타이를 매, 그리고 나는 아이를 키우고 있어, 그럼 프리워시는 다 갖고 아실 거예요. 전 국민이 쓰는 전처리제 프리워시, 그리고 전 국민이 쓰는 디시드랍스, 설거지 세제, 다 아시는 제품이잖아요. 퍼스널 케어에서는 국민 치약, 글리스터, 그리고 국민 로션, GNH 로션, 이런 것들이 이미 검증된 그런 제품으로 아주 탄탄하게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30년 가까이 이렇게 제품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만나면 아메이 플랜은 모르겠는데 제품은 진짜 좋지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제품으로 말할 수 있는 멋진 제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테크놀로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홈테크 제품 중에서는 최승원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스프링이나 스카이 같은 아주 대단한 제품들이 전 세계 1등 브랜드입니다. 제품은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응원하는 최고의 제품이 우리를 든든하게 백그라운드에 진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케팅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케팅을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미국 상원에서 주는 에디슨 상이 있습니다. 에디슨 상. 이 에디슨 상이라는 것은 획기적인 제품, 그다음에 기발한 뭐 마케팅, 그리고 기여도가 좋은 어떤 인물이나 비즈니스 리더나 제품이나 뭐 이런 것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에디슨 마케팅 상을 받은 플랜이 아메이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마케팅은 사실 어떤 거랑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아메이 마케팅이에요.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독자적이고 획기적이고 아주 정말 독창적인 그런 마케팅 플랜이라는 거죠. 상을 받을 만큼 누구한테 좋은? 개인들,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개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아주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으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돈에 우리가 받는 보너스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것은 유통의 비밀 안에 숨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사실 우리가 유통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몰랐었죠. 그래서 200원에 만들어졌던 물건이 사실 소비자들에게 1,000원에 올 때까지 많은 단계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단계가 너무 많았고 뭐 이상했어 라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총판, 도매, 소매라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분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하고 뭔가 업사이클링을 뭔가 기회를 찾아가시는 그런 멋진 분들은 이 안에서도 기회를 찾아가시죠. 그래서 이거가 보편적이었을 때 미국의 샘 월튼이라는 한 분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너무 과정이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축소하고 소비자한테 조금 싸게 주고 그리고 나도 이윤을 추구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월마트가 창시가 됐고요. 대형마트가 생긴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온라인 쇼핑몰이 굉장히 대세죠. 이렇게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도 어쨌든 소비자에게는 유통 채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총판, 도매, 소매,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의 주인들은 돈을 벌고 소비자인 소비자들은 싸게 사든 비싸게 사든 어쨌든 돈을 쓰고 마는 다운사이클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메이는 뭐가 다른가? 아메이는
다른 게 직거래를 아까 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직거래 방식으로 나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품을 줄 거야 라고 LOC라는 제품 한 가지가 있을 때부터 그렇게 약속을 했고 지켜왔어요. 그래서 직거래를 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이나 총판이나 도매나 소매와 같은 유통에 관여하는 어떤 기득권층이 없습니다. 그냥 아메이 회사와 소비자가 단박에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유통업자들이 가져갔던 기금이 있겠죠.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쓴 거죠. 어떻게 썼냐면 원가를 조금 높이는 데 사용하고요. 그래서 아메이는 일반 제품보다 품질이 좋은 이유가 R&D도 좋지만 원가를 많이 높여서 고품질의 친환경 제품을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환경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친환경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싼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프라이탁도 그렇고 로티스도 그렇고 솔메이트 삭스도 그렇고 제품이 절대 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 제품을 호응하는 이유는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는 친환경도 아니고 사실 여기에 필환경이라고 썼어야 됐네요. 필환경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환경이 그만큼 오염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품의 원가에 투자하기 때문에 품질이 좋다는 걸 검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회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30% DC된 회원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주고요. 안전한 제품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00% 만족 보증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쓰다가 불만족했을 때 전혀 손해나지 않는 플랜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사업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에서 제품을 쓰는 소비자는 위에 상위에 썼던 일반 소비자들에 비해서 다운 사이클링이 아니라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가치 상향형 소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던 유통, 광고의 비용 그것을 이런 유통과 광고와 연결과 공유를 통해서 노력했던 소비자들에게 참여한 소비자들에게 35%까지 보너스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상향형 업사이클링을 이 소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돈이 되는 거야? 분배 구조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보너스는 사실 1차, 2차, 3차 보너스로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지만 저는 오늘 시간이 짧은 관계로 1차 보너스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차 보너스만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이해만 하셔도 와 이거 되게 획기적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모르는 저희 가게에 오신 손님으로부터 이 아메이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 분을 저한테 정보를 준 분을 스폰서라고 합니다. 스폰서가 나에게 내가 A, B에게 광고를 했어요. 아메이 제품 치약 좋더라, 세제 좋더라, 너도 한번 써봐 이럴 수도 있고 화장품을 써봐 이거 진짜 환불 규정이 너무너무 좋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를 보여줬을 때 제품이 스폰서에서 내가 AB에게로 전달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 화살표의 방향은 지식과 정보가 유통되는 지식과 정보가 유통되는 방향성이고요. 각각의 S 각각의 나, A, B는 각각 아메이라는 회사로부터 직거래로 제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적 유통과 물리적인 유통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메이를 판매로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 방향성을 다 물리적인 유통으로 제품이 오고 가는 유통으로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멋진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이 네 사람이 각각 제품이 좋은 걸 알고 20만씩을 썼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룹 매출로 인정해주는 아메이 플랜이 어떻게 되냐면 그룹 매출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A, B부터 보면요. A와 B는 혼자 쓰거나 작은 소비자들과 모아서 써서 20만이 만들어졌어요. 회원 가입은 된 사람들은 없고 나를 기준으로 보면 나도 20만을 썼는데 모아져서 60만이 됐어요. 그렇죠? 파이가 커진 거예요. 그럼 파이가 커지면 권리가 커지고 부가가치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를 기준으로 보면 S는 20만을 썼는데 A, B와는 다르게 나와는 다르게 얼마가 모아졌냐면 80만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네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수익을 가장 많이 창출할까요?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끌어올릴까요? 네,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S라고.
그러니까 저도 제일 처음에 S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S를 보시면은 제일 먼저 시작했고 총 매출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S가 많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데 분배 구조를 보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세히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마케팅을 자세히 알아보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분배 구조를 설명해 드려 보면 여기에서 분배 구조는 후자순, 쉽게 말하면 가장 마지막에 사용한 엔드 유저가 AB잖아요. AB가 캐시를 받을 자격이 됐을 때 그 사람 걸 뺀 나머지가 광고한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AB부터 계산을 해보면 A 6,000원, 캐시를 받을 자격이 되죠. 20만이 넘으니까. B도 6,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도 AB랑 똑같이 20만을 썼는데 60만이 모아졌어요. 나는 얼마가 될까? 한번 보면요. 60만이 됐기 때문에 6% 레벨이 되고요. 파이가 커졌으니까 권리가 커지니까 찾아오는 부가가치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6%가 됐고 그 6%에서 계산된 그 보너스의 금액은 36,000원이 책정이 되고요. 그 중에 이미 AB의 몫이 나갔으니까 그걸 빼준 나머지가 나의 몫이죠. 광고한 사람의 몫이죠. 그래서 24,000원을 내가 받게 됩니다. S를 기준으로 보면 S도 80만이 모아졌어요. 근데 120만이 안 되기 때문에 9%는 안 되고요. 6% 레벨이 되고 48,000원의 보너스 기금이 만들어졌는데 이 보너스 기금 중에 아까의 방식으로 다 나눠주고 남는 게 있으면 S의 몫이 되겠죠. 그래서 내 몫, A 몫, B 몫을 다 빼준 나머지 36,000원을 빼주면 12,000원을 받습니다. 이 4개의 동그라미 4개를 가지고 그것만 잘 이해하셔도 사실 아메이 플랜은 거의 이해하신 거예요. 여기에서는 되게 재미있게도 먼저 시작한, 대부분 사람들은 먼저 시작한 S, 총 매출이 많은 S가 수입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시작했지만 총 매출은 더 작지만 내가 수입이 많은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노력순으로 내가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수입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노력이 스폰서가 가져가지 않아요. 그래서 스폰서가 없어져도 나의 수입은 60만이고 나의 매출은 60만이고 6%가 되고 36,000원에서 A백 몫을 뺀 나머지 24,000원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이 그래도 너는 나 때문에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AB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나나 S가 없이 혼자 처음에 회원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AB의 몫도 변하지 않죠. 그래서 아메이는 온전히 나로부터 시작돼서 내가 노력한 만큼을 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마케팅 플랜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적지는 않았지만 이 플랜에서 되게 중요한 숨겨져 있는 플랜이 있습니다. 복리로 증가하고요.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게도 복리로 증가하고 복제가 가능한 비즈니스 플랜은 가난한 자영업자나 그리고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졌던 수입의 속성이 아닙니다.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은 복리로 증가하는 수입의 속성의 그런 어떤 것 그리고 복제가 가능한 비즈니스 플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창출합니다. 부가가치가 굉장히 금방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아메이가 판매 같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 같은 이 플랜이 진짜로 복리 그게 가능한지 복제 시스템이 가능해서 나도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제대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네 사람을 보시면 4명이 똑같이 20만씩을 썼어요. 그런데 혼자 쓴 AB를 보시면 6,000원이에요. 그렇죠? AB 6,000원. 그런데 20만씩을 똑같이 썼는데 그렇게 쓰고 한 사람한테 광고한 S 같은 경우에를 보면 혼자 썼을 때에 비해서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20만을 AB와 같이 똑같이 20만을 썼는데 그렇게 쓰면서 두 사람한테 광고한 나는 혼자 썼을 때에 비해서 4배로 증가하는 복리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B가 가장 마지막에 회원 가입했지만 B가 더 많은 노력을 한다면 여기서 B는 가장 큰 수입의 역전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플랜이라는 거고요. 복제도 S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플랜을 알아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AB에게 광고를 했겠죠. 이게 뭐 스폰서가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의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근데 나는 광고를 했어요. AB에게. 그리고 AB가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지식과 정보를 준 거죠. 이건 뭐예요? 복제를 한 거예요. 복제가 가능한 이유가 이 플랜이 그만큼 건설적이고 부가가치가 높게 창출되기 때문에 알아가는 소비자들은 이거 복제로 멋지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다라고 알기 때문에 복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복제된 모습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요. 내가 A, B, C, D 이렇게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에게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A가 복제를 하고 B도 복제를 하고 C도 복제를 하고 D도 복제를 해서 A 혼자 400만을 쓰지 않습니다. A 그룹에 짜잘짜잘한 소비자들이 모아지고 지식과 정보가 공유된 소비자들이 많이 모아져서 400만. B도 300만 그룹, C도 200만 그룹, D도 100만 그룹 이렇게 복제가 돼서 성장을 했을 때 저는 이번 달에 쓰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생필품을 영원으로 쓴다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필품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생필품을 쓰지 않고 구매 의무 할당량이 없다라는 것을 가정하기 위해서 영원으로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이제까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를 연결하고 합산한 그런 노력한 유통하고 정보를 준 그런 대가로 만들어진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 그룹은 1000만 점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보너스 기준표에 보시는 것처럼 21% 레벨이 되고요. 21%는 210만 원의 보너스 기금이 만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아까 나누어 준 것처럼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을 다 엔드 유저까지 다 나눠주고 남는 게 있다면 빵원을 쓴 나의 노력으로 내가 받는 부가가치죠. 그렇겠죠. 그래서 멋지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을 다 합쳐보면 120만 원이 되고요. 120만 원을 빼보면 90만 원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이 돈이 소비를 하나도 안 한 내가 이제까지 플랫폼을 만든 권리로 인해서 받는 권리소득인 거죠. 근데 9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 우리가 어디 나가서 일을 해도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되게 크다고 할 수도 있고 되게 작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만약에 9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90만 원을 벌었다. 그럼 엄청 작은 돈이죠, 그거는. 엄청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90만 원이라는 돈이 내가 매달 우리 시어머니에게 드려야 되는 용돈이다. 그러면 정말 너무 큰 돈인 거죠. 안 그런가요? 너무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냥 숫자적으로 90만 원을 보실 게 아니라 사실 이 90만 원의 속성, 그리고 90만 원의 의미 이런 것들을 다 바라보셨을 때 이 돈의 크기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9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만약에 매달 나온다면, 만약에 평생 나올 수 있다면, 제가 원했던 게 이거거든요. 평생 나올 수 있는 수입. 그래서 제가 재정적 자립을 원하고 아미를 스타트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이게 증가할 수 있다면 그럼 정말 매력적이죠. 상속까지 해준다면 정말 더 매력적인 거죠. 근데 이거를 본인만의 플랫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플랫폼을 딱 해가지고 야 어떻게 매달 파냐, 어떻게 평생 파냐, 나는 그렇게 못 판다. 어떻게 증가시키면서 파냐, 어떻게 상속시켜가면서 파냐. 이렇게 판매라는 것에 플랫폼에 갇혀있는 분들은 이걸 다 판매로 보셔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그 고정관념 그리고 편견, 플랫폼 그 프레임을 깨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생필품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필품을 안 쓴다 죽은 사람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라고 제가 과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필품 안 쓰고 어떻게 삽니까? 매달 씁니다. 그리고 평생 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의 경제력을 의존해서 생필품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경제력을 했을 때는 제 경제력을 의존해가지고 더 많은 생필품 소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은퇴를 한다면 뭔가를 의존해서라도 나라를 의존하던 자식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던 생필품은 써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유지될 수 있어요. 로얄티를 가진 고객층을 내가 확보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면 매출이 계속 유지되거나 증가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증가한다는 것은 제품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신제품이 계속 늘어가요. 그래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 저도 신제품이 너무 많이 나올 때는 그게 언제 나오더라? 이거를 까먹을 때가 있을 만큼 프로모션이나 신제품이 엄청 많습니다. 한국 아메이는 91년도에 5가지 세제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카탈로그를 가방에 넣으면 부담스러울 정도로 무거워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난 소비자들에게 카탈로그를 드리면 와 제품 되게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정도로 신제품이 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회원가입이 계속 늘어가요. 그리고 나를 복제한 파트너들이 또 그들의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내 그룹원의 매출이나 회원 가입 수가 계속 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경험이 또 늘어갑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옛날 같았으면 턱도 없는 얘기였어요. 정말 택도 없는 얘기였어요. 후덜덜덜 그런 사람이었는데 계속 반복해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경험이 쌓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아메이도 얘기할 수 있고 설명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들어가면서 증가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1000만 점을 얘기할 때 복제 얘기를 하면서 1000만 점을 얘기할 때 제 수입, 제 지출을, 소비를 빵원으로 잡았잖아요. 제가 죽는다면 제 지출은 빵원이 되겠지. 제 소비는 빵원이 되겠죠. 그렇다고 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많은 소비자들이 나 죽었다고 같이 따라 죽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치약이 좋아서 제품을 쓰고 이스프링이 물맛이 너무 좋고 안전한 물이기 때문에 쓰는 거지. 물론 저에게 소개는 받았죠. 그렇지만 내가 죽는다고 같이 따라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빵원이 돼도 내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 자산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부가가치가 상속이 되기 때문에 멋진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은, 아메이라는 기업은 60년이 넘도록 이 상속이라는 개념으로 부가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주는 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멋진 약속을 지키는 그런 기업이라는 겁니다. 정말 멋지죠? 그렇게 1000만을 만들어갈 때 핀이 이렇게 다양해요. 핀이 너무너무 예쁘게 바뀌면서 다양해졌는데 1000만을 1년에 한 번 만들어내는 사람을 브론즈 핀, 아직 브론즈는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세기년도부터 브론즈 핀이 시작되고요. 실버 프로듀서라고 하죠. 은을 제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1000만을 3번 정도 1년 중에 하는 사람을 금을 제작하는 사람, GP라고 하고요. 6번 하는 사람을 플래티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 사업가로 인정되는 핀은 플래티늄이고요. 1년 12달 내내 1000만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다 1000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횟수가 증가할수록 뭐를 반증해 줄까요? 플랫폼이 네트워크가 안정화되고 튼튼하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SP를 하고 GP를 하고 플래티늄을 하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하면서 나도 수입을 창출해내지만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내 파트너 1000만을 하고 싶어하는 파트너에게 내 1000만의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후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 과정을 겪었을 때 루비도 되고 사파이어도 되고 내 파트너가 1000만이 되면서 에머럴드도 되고 다이아몬드도 되고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우리나라도 한국 아메이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30년을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 제가 말씀드렸던 소비의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어떤 분은 사실 수십억의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이런 기회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플랜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많아요. 아메이는 아는데 아메이 플랜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그렇게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계속하면서 누군가의 건강한 재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분들을 돕는 일이 아메이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메이 비즈니스 핀을 설명해 드리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메이는 사실은 어떤 비즈니스보다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메이는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쉬워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본의 진입장벽, 그리고 스펙의 진입장벽, 경험의 진입장벽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다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메이는 어떤 것도 진입장벽이 없이 20살만 넘으면 20살만 넘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만 아니면 누구나 다 이 비즈니스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메이는 정말 멋지게도 절대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상대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반에서 1등은 1명이에요. 동점일 때 2명이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2등이 2명인 거죠. 상대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별력을 줘가지고 뭐 어떻게 하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아메이가 상대평가라면 쟤보다 너는 못했어. 그러니까 1등은 1명이어야 되니까 다이아몬드는 500조 한정. 이러면 사실 우리는 끝난 거죠. 그런데 아메이는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절대평가라는 거를 제일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운전면허 필기시험 을 보면 제가 운전면허 딴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때 제가 60점이었나 70점이었나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60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60점만 넘으면 모든 사람이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합격을 위한
평가가 절대평가죠. 어떤 기준만 넘으면 다 합격하게 해줄게. 100점 넘는다고 뭐 운전면허증에 뭐 금이 붙고 60점 넘어서 했다고 해가지고 운전면허증에 기스가 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스크래치가 나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평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목표한 바를 가지고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꾸준히만 진행하면 언제든 우리는 다이아몬드 핀, 그 이상 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생각해보면 거북이가 절대로 달리기로 토끼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근데 거북이는 토끼를 비교하면서 달리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목표 저 언덕 위에 있는 깃발까지 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계속 걸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남과 싸우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나, 이제까지의 나,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가 싸우는 게 아메이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멋진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아메이 비즈니스야말로 너무 쉬운 사업이다. 나만 관리하면 잘 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도 아메이는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아메이의 6가지 가치를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게 사실 영어를 한글로 한 건데 되게 재밌게도 외울 때 2글자, 3글자, 4글자, 5, 6, 7글자예요. 6가지 가치가. 그렇게 외워보세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제 나름대로 오늘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7글자를 제일 마지막에 깔고 6글자를 그 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위에 상위에 성취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 자유기업가 정신입니다. 7글자죠. 그게 근간이 되지 않으면 아메이 사업을 못해요. 왜냐면 이게 내 사업이라는 그 멘탈이 없으면 왠지 내 위에 있는 스폰서를 도와주는 것 같고 내 위에 있는 스폰서 좋은 일에 내가 뭔가 한 숟가락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 그건 내 사업을 하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아메이 비즈니스는 내 사업입니다. 나로 비롯해서 사업이 성장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한 것만큼 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자유기업가 정신,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가졌을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메이를 하다 보면 사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파트너는 또 다른 사람이잖아요. 난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만나는데 그 다양성, 개인의 가치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쟤는 옷 입는 게 왜 저래? 이러면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말투가 왜 저래? 이러면은 그 사람 개인 가치를 존중해 줬을 때 플랫폼은 훨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죠. 거기에 아메이 비즈니스는 이 정직과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밑에 거를 다 했다고 해도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직과 신뢰를 지키면서 계속 꾸준히 나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상 어디에도 사실 동등한 파트너십이 흔치 않습니다. 근데 아메이는 상하 관계가 아니고요. 파트너십이에요. 평등한 관계예요. 그리고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관계죠. 윈윈 구조예요. 그래서 파트너를 을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시고 파트너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개인 가치를 존중하면서 정직과 신뢰로 나가시면 사업이 성장할 수 있죠. 그리고 책임감. 파트너가 생기면 책임감은 덩달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들이 쭉쭉쭉쭉쭉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사실은 성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현실과 미래, 내가 생각하는 미래는 되게 멀 수 있어요. 사실 PPT 자료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과 미래가 한 페이지 안에 있지, 제가 예전에 느꼈던 제 현실과 제 미래는 페이지 바깥에 저기 어디 멀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실과 미래가 갭이 굉장히 클 때, 나는 A 지점에 있고 내가 원하는 미래는 B 지점일 때, 이 현실에 내가 선택하는 어떤 것이 미래의 가치를 둔 선택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과정이 생기죠. 점점 미래가 나의 현실과 가까워지면서 현실과 미래가 완전히 이렇게 오버랩이 됐을 때 이거를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나에게 있어서 아메이란 땡땡이다. 거기에 나왔던 것 중에 재정적 자립이다 라는 거를 꿈꾸는 제 파트너 중에 누군가가 현실은 재정적 자립이 안 됐었는데 미래의 난 재정적 자립을 하고 싶어 라는 걸 꿈을 꾸고 그 좋은 선택을 계속 해나갔을 때 지금의 현실과 미래의 내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오버랩이 돼가지고 재정적 자립이 완전히 이루어진 현실을 내가 만나게 될 때 그게 성공 아닐까요? 드레스를 입는 그날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날 오늘 내가 입을 수 있을 때 그게 성공 아닐까요? 그리고 숙제를 다 끝냈을 때 그게 성공 아닐까요?
각각의 내가 원하는 어떤 미래의 모습들이 현실로 완전히 다가왔을 때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꼭 다이아몬드 이상, 뭐 더블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가는 것만을 성공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미래의 나를 현실에 만날 때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메이로 이런 갭을 줄일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알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시간도 넘쳐나고요. 소비도 넘쳐나고 아직은 풍요롭진 않지만 주어진 멋진 또 삶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미래에 원하는 풍요로운 삶이 아니더라도 이제까지 내가 노력한 것으로 만들어진 내 삶을 아끼고 사랑해야죠. 그래서 그걸 풍요롭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자원들이 우리에게는 풍족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자원을 만약에 다이아몬드 원석을 봤을 때는 돌도 묻어 있고 광택이 안 나기 때문에 그걸 가공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다이아몬드 가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자원, 시간, 소비, 주어진 삶, 이런 자원들을 잘 가공하고 업사이클링을 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을 평등하게 주셨어요. 평등하게 주신 게 귀한 게 많죠. 시간을 평등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잠을 반드시 자야 됩니다. 만약에 잠을 안 자면 졸려서 죽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반드시 일을 해야만, 경제활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안 하면 굶어 죽습니다. 그 외에도 남는 시간과 남는 소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렇게 뜯어보면 사실 잠자는 시간도 약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약간 그 틈새에 남는 잉여 시간과 잉여 소비를 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부가가치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에 녹아져 있는 잠을 자고 일을 하고 소비를 하는 이런 많은 이 시간과 소비 안에서 내가 시간과 소비를 잘 경영해 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업사이클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시간과 소비를 잘 하루를 경영하면 그게 하루 경영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하루하루가 모아지면 한 달 경영이 되는 거고, 그 파이가 점점 커져서 2달, 3달, 4달, 5달 이렇게 가면 1년 경영이 되는 건데, 그 경영을 잘했을 때 잉여되고 남는 그런 소비와 시간을 잘 경영했을 때 우리의 1년 후의 모습은 분명히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소비, 그리고 우리에게 묻어져 있던 많은 시간들, 남는 그냥 막 썼던 시간들, 많은 소비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나를 좀 재활용해줘, 나를 좀 더 부가가치 높은 것으로 업사이클링 해줘, 이렇게 막 외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그렇게 이게 돈이 되겠어? 라고 느끼지 못하는 되게 많은 것들을 놓치고 갈 때가 많은데, 그것을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재활용하고 업사이클링 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나은 인생, 내 인생을 더 멋지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분명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메이를 선택하고 아메이 제품을 썼을 때 우리는 정말 지속 가능한 환경에 한 표를 던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탁이나 로티스나 그다음에 솔메이트 삭스 같은 그런 기업들, 환경에 이바지하는 그런 좋은 기업들의 제품을 내가 선택하는 거 하나, 그런 걸도 사실 우리가 환경 운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그 한 번의 선택이 사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를 선택을 하신다면 정말 많은 환경에 이바지를 하는 거죠. 내가 쓰는 생필품이 바뀔 거고, 내 주변에 쓰는 생필품이 바뀔 거기 때문에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입이 또 창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환경은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환경은 우리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는, 제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잠시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근데 남의 물건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건데 내가 잠깐 빌려 쓰는 거니까. 남의 물건을 험히 쓰고 막 쓴다면 그 사람은 미개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개인이 되지 말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좋은 제품을 선택하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수입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고, 이런 지속 가능한 수입은 사실 우리의 꿈을 응원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멋진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업사이클링 아메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선택한 건 아니고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로 인해서 좋은 제품 진짜 나 손해나지 않고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제품을 선택한 것, 그것부터 시작해서 나비 효과처럼 되게 작은 선택이 모아져서 지금의 제가 됐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꿈을 제 스스로 응원하고 꾸는 사람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사업 안에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또 여러분과 같이 하시는 파트너들의 꿈을 응원하고 파트너들의 롤모델이 되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그 플랫폼,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플랫폼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제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